내가 6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을지 깊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병원 특실에 입원한 노인이 쓴 글입니다. 오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글을 남기기로 했다. 병원 특실에 누워 있으니 그동안의 삶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인생의 전반전은 학력, 직위, 권력, 재력 같은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이라 믿었다. 그때는 그것들이 나를 정의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쏟은 모든 힘이 결국 나를 병으로 이끌었다. 혈압, 심장, 당뇨 등 성인병에 시달리며 이제는 의사에게 명주를 구걸하며 연장전을 살고 있다. 이제야 알겠다.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은 후반전, 연장전에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승패를 바로 가리는 운동 경기에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건만. 나는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이 이제는 후회로 남았다. 이 글을 읽는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다.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보게.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고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운동해야 한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다.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지만 아픈 뒤에 쥐고 있는 돈은 자식과 손주가 탕진할 유산일 뿐이다. 차를 몰아줄 기사는 월급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건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오니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돈, 권력, 직위는 이제 그저 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전반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후반전, 연장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 연장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누워 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라도 허름한 농촌의 경로당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싶다. 79세 노인의 비망록을 들으면서 노후를 잘 살기 위한 통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일기를 쓰며 내 마음을 정리해 본다. 나는 79세의 노인, 이화여대의 명예교수로서 50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일해왔다.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많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해주었던 날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함께 고달픈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한쪽 눈으로 아침의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끼고 기쁨과 슬픔,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내 삶에 큰 힘이 된다. 지팡이를 짚고 가끔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곤 했다. 한쪽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의 숲을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살아보니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만 형성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늘 행복할 수는 없냐고 묻는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에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 있을 땐 몰랐던 것들이 많다.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한다.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바라보자. 그곳에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음을 느낀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몇 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남과의 비교를 멈추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각자의 삶은 다르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나의 성취와 행복을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로 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정된 재정 상태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고 이를 위해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겠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지혜를 기르기로 결심했다. 세 번째로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나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깨달았다. 나 자신과의 대화, 나만의 취미를 즐기는 것이 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네 번째로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기로 했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외모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했다. 자녀는 나의 삶의 일부일 뿐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의 것이란 것을 이해해야겠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나도 나의 삶을 살고 그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응원할 것이다. 이 모든 결심이 나의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한다.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동보다 바른 자세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나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제부터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보자.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자.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등은 곧게 펴고 배는 살짝 당겨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머리는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일상생활에서 앉거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의식하자.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며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10분씩 스트레칭을 하여 몸의 유연성을 높이자. 특히 목, 어깨, 허리, 무릎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포함하자. 예를 들어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팔을 위로 쭉 뻗어 허리를 늘려주는 동작이 좋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자. 고개를 들고 시선을 앞에 두며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준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여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매주 2, 3회는 자세 교정 운동을 추가하자. 예를 들어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 뒤꿈치와 엉덩이, 어깨가 벽에 닿도록 하여 바른 자세를 느껴보는 연습을 하자. 또는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자세 교정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주 정해진 날에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자. 자세가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바른 자세를 우선으로 하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운동을 실천해 나가자. 매일의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7번째 요인은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법칙, 즉 8020 법칙에 기반한 개념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결과의 80%는 원인의 20%에서 발생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즉, 인생에서 중요한 성과나 행복의 대부분은 소수의 중요한 요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건강, 취미 등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고 그 외의 사소한 일들은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점을 인식하자.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다.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즐길 수 있다. 일상의 작은 행복이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순간들을 만끽하자. 결국 노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가볍게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방법. 감사의 마음.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았다. 작은 것들, 예를 들어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친구의 메시지에 감사함을 느꼈다. 감사의 마음이 행복을 키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연과의 교감. 오늘은 공원에 나가 산책을 했다. 신선한 공기와 푸른 나무들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연과의 교감이 주는 힐링을 느끼며 자주 시간을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소한 대화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언제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도전.
오랜만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았다. 그림 그리기를 시도했는데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새로운 도전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나만의 시간.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느꼈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했다. 작은 일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도움의 손길.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나에게도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한 습관. 운동을 시작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니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건강한 몸이 행복한 마음을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꿈꾸기.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적어보았다.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꿈꾸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를 즐기기. 오늘은 모든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니 하루가 더욱 풍요롭게 느껴졌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실천들이 나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도 이 방법들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야겠다. 오늘은 저축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많은 선배들이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한다. 젊을 때는 돈이 많아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앞으로는 더 계획적으로 저축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다고 한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작은 배려와 사랑이 쌓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더 자주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 건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후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오늘부터는 운동과 식단에 더 신경 쓰기로 결심했다.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다고 한다. 오늘은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보았다. 친구와의 소중한 관계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다. 오늘은 새로운 취미로 요리를 시작해 보았다. 다양한 취미가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야겠다. 배움을 멈춘 것에 대한 후회도 많다고 한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쌓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일기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크다고 한다. 오늘부터는 매일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나중에 돌아보면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다. 도전하지 못하고 충분히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다. 오늘은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계획해 보았다. 새로운 경험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앞으로는 더 많은 도전을 해야겠다. 자식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다고 한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선배들의 후회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의 삶에서 이 후회들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겠다.
요즘 시대는 젊은 시절의 편안함을 찾기 어려운 것 같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노인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오가고 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가면 삶의 흐름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80세가 되면 몸의 컨디션이 자주 나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 작은 물건조차 들기 힘들어진다. 심지어 리모컨조차 손에 쥐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마치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느낌이다. 그때가 되어 뒤늦게 후회해보지만 80세의 몸은 아무리 관리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년의 생활이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남과의 비교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도 같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구들은 큰 집을 샀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직업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작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은 나를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만든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일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었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시기다. 계절로 치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것이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나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남과의 비교를 줄이고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노년의 삶을 위해 지금부터 건강과 마음가짐을 잘 챙겨야겠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국한시키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지 깨닫게 되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느낀다.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 요인은 재산 관리이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을 사용해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 이때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려한다. 그렇지만 만약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감은 다 먹고 씨는 남기지 않는다는 말처럼 자산을 남겨두기보다 모두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물론 몇 살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남길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집단 안에서 더욱 고독을 느끼게 된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며 자존감도 높아진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된다. 마음속을 깊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계들이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작은 사회와의 접점만 유지해도 충분하다. 이러한 소소한 일상이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네 번째 요인은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관문이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든다.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에서 80대의 근감소증이나 전신 기능 저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질 것이다.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 다니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대사증후군을 대비해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는 것이다.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된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다섯 번째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이 있다. 이 농담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자녀가 아닌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자녀와의 관계, 재산 관리, 그리고 건강한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 시달려 죽고 다 내어주다가 굶어 죽는다는 농담이 떠오른다. 이 말은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풍자하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과도한 집착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한다.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며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 될 수 있다.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고 계속 품 안에 두다가 훗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주었지만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자식도 부모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주겠다고 미리 부양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도 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주어 빈곤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또한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6번째 요인은 운동보다 바른 자세를 우선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의 산처럼 굽은 곡선이 그려지거나 무릎이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다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평소 자세를 가끔씩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자세는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이자 노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올바른 자세란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이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내 자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이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 잘못된 버릇을 고쳐보려 한다. 자세가 좋아지면 외모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인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꼿꼿한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마음가짐도 한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며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긴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는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7번째 요인은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법칙, 즉 모든 성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이 법칙은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된다.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리는 일개미의 20%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한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는 소수이며 대부분의 개미는 게으름을 피운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그제야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 결국 한 개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결코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나는 앞으로의 삶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기르기로 다짐한다. 바른 자세와 인생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임을 믿는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는 20% 안에 담겨 있다. 이 20%만 잘 붙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나 값비싼 차,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사는 것들은 실상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그저 잊어도 좋은 80%에 속한다. 반면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나누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 20대 80 법칙을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노년이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인생 후반부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이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한다. 이 시기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하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심장이 활기를 되찾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간단한 운동으로도 행복감을 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고무적이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하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체력을 기르는데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성적, 출신, 대학, 회사,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외부의 시선과 수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더 이상 남자답거나 여자답게 살 필요도 없다. 남녀의 구분을 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쓸 필요도 없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에 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자.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야 한다. 단단한 허벅지 근육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뿐히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가오는 인생 후반전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은 사랑과 후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랑의 유형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바라는 것은 마음이 넓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마음이 넓어 보이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속 좁은 사람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고장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줄 안다면 어디서든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든다.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를 남기기 마련이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인생의 후반기를 맞은 60대, 70대 분들은 지금껏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데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고해라는 말처럼 고통과 번민 속에서 성장하고 결국은 늙어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오늘은 60대, 70대 인생 선배들이 99%가 후회한다고 말하는 10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 내용을 통해 나도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날을 더 기쁘게 살아가고 싶다. 첫 번째로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지출은 여전히 계속된다. 은퇴 직후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투자하게 되지만 70세를 넘어서고 건강이 나빠지면 간병비 등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 등 다양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여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 기간도 늘어났고 그만큼 준비해야 할 돈도 많아졌다. 주식이나 부동산,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노후에는 가진 자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저축은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기보다는 저축된 돈이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삶의 여유도 가질 수 있다. 젊은 시절의 저축은 이후에 큰 고난을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두 번째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이기 때문이다. 60대, 70대가 되어도 곁에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다. 자식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내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살펴줄 사람은 바로 배우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배우자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잊곤 한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배우자만 남게 된다. 요즘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만 노년의 이혼은 젊은 시절의 이혼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커진다. 배우자는 함께 늙어갈 유일한 동반자이며 가족은 자신의 삶을 증명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혼 후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황혼 이혼의 경우 그러기 쉽지 않다. 결국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할 노후를 그려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세 번째로 건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젊을 때는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몸을 혹사시키기 일쑤다.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 너무 늦은 시점이다.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꾸지만 그것은 건강을 유지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다.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거나 노후에 할 일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기쁘게 하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에게도 고통스럽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채로운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며 영양 과잉이나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치아 건강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건강한 삶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늘날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이 된 시대에는 유병장수보다 무병장수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네 번째로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다.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는 가장 큰 자산이다.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친구들은 가족과는 또 다른 마음의 교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미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크게 줄어들고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야 비로소 오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친구들의 연락처를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곁에 남아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 큰 행복이다. 만약 오랜 친구 중 마음 맞는 사람이 없다면 취미나 봉사활동,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친구들에게 가끔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들은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나면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잘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취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 등산,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와 같은 취미는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이들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과 건강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건국대병원 치매 클리닉의 한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며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당장 시작하라고 강조한다. 뇌는 단순한 것에 쉽게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반복적인 고스톱보다는 그림 그리기, 파크 골프, 사교 댄스와 같은 적당한 자극을 주는 활동이 좋다고 한다.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하는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다. 여섯 번째로 배움을 멈춘 것에 대한 후회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복잡한 일은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머리 굴리며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하지만 나이를 잊고 학구열에 불타며 황혼의 시간을 공부로 채우는 분들도 많다. 60대, 70대에 공부하는 것은
젊은 시절 바쁜 삶 속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공부를 마저 하거나 여생을 풍요롭게 할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된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평생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핑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변명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너무나도 길고 풍요로운 기회들로 가득 차 있다.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가야 하니 만약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뒤처지는 인생을 살 위험이 크다. 특히 노년의 배움을 이어가는 것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뇌는 사용될수록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하니까. 또한 뜻하지 않게 큰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노년기에는 종종 찾아온다. 대부분은 건강과 관련된 비용이다. 그래서 연금과 보험에 대한 준비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6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들을 찾아야 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으로는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는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는 편히 살겠다는 말처럼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이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후 준비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러한 준비를 위한 돈을 아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삶을 위한 투자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후회는 도전하지 못하고 충분히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에 치여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여유가 없었겠지만 이제라도 시간을 내어 여행을 떠나라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조언이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노후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여행은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며 미래에 돌아볼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는 기회가 된다. 일기를 쓰고 자신의 발자취를 기록하지 못한 것도 큰 후회 중 하나다. 은퇴 후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때 평생을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은 자신의 삶을 다시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젊을 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마치 인생의 작은 순간들을 한데 모아 삶이라는 큰 책을 완성해가는 일과도 같다. 매일 일기를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틈틈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고 사진으로 순간을 담아두면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귀한 자선이 되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식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다. 자식들과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나무에 물을 주듯 관계를 깊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만약 평소에 자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노년의 든든한 친구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 늙고 병들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기 마련이다. 자식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비로소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지었다고 느낄 수 있다. 그 유대는 노년의 마음에도 따스한 안정을 선물해 준다. 만약 자녀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 못했다면 노년의 고독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쫓는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에 대한 것은 거의 없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였다면 쉽게 해낼 수 있었던 것들이다. 시간은 물처럼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 그들의 말은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큰 울림을 준다. 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반면 인생의 굴곡을 지나온 노인의 충고는 그 어떤 책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준다. 우리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고 병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결국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육체의 고통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후회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은 그 어떤 의사도 치유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생 선배들의 충고는 그만큼 값진 것이 아닐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무병장수하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